네, 경제식 네트워크 주간 경제읽기 오늘은 포스코 잔혹사에 대해서 이병태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 25일이었는데요. 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번 포스코 차기 회장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최정우 포스코 캠텍 사장에 대해서 권오준 전 회장 비리를 덮어줄 사람이 뽑혔다. 혹은 포스코 CEO 선출 과정은 굉장히 투명하고 제도화돼야 된다. 포스코를 구성원들이 좀 직접 회장을 뽑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정치권에서 뭐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좀 이런 언급을 했는데 이게 학교 회장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주식회사의 대표를 뽑는데 주주가 아닌 이제 직원들이 뽑아야 하나 좀 이런 의문도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뭐 정말 비상식적인 얘기죠. 우선 후임 회장이 전임 회장의 비리를 덮어준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 전임 회장이 이 회사의 무슨 재벌의 사주도 아니고 그렇죠. 후임 회장이 이렇게 해서 만약에 소위 사법정의를 방해하면 만약에 범죄를 덮어준다 그러면 본인이 범죄자가 되는 건데 네. 그렇게 이 전임 회장이 후임 회장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무슨 아무런 권력도 없는데 그게 계속 통제될 꼭두각시 노릇을 할 거다. 이건 사람들에 대한 사실은 도저히 그 예절을 갖추지 않은 그 비판이죠. 그 다음에 포스코 선출 과정이 투명하고 제도화되어야 된다. 지금 불투명하고 제도화되어 있지 않나요? 제도의 문제가 아닌데. 제도의 문제 아니죠. 권력이 개입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보이지 않는 권력들이. 네, 그래서 투명하고 제도화되는 거에 반대는 포스코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의 문제거든요. 권력의 문제잖아요. 바로 이렇게 여당의 원내대표가 발언하는 것 자체가 이 제도에 대한 그 제도화에 대한 외부적인 압력이죠. 근데 부적절한. 예, 상당히 부적절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가 주식회사인데 회장을 구성원들이 직접 뽑자. 이건 뭐 소위 시장 경제, 자유시장 경제, 자본주의에 대한 부정이죠. 주식회사가 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이제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가 우리나라의 전 세계 없는 국민 기업이라고 하는 국민기업. 예, 소위 공기업을 민영화하면서 어떤 사람도 대주주가 될 수 없는 실제적으로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는 대주주가 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그래서 주인 없는 기업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사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부가 자기 입맛에 맞는 최고경자를 임명하고 대부분은 또 어떤 곳은 정치권 인사를 이제 낙하산으로 내려보내고 네. 이렇게 하죠. 뭐 포스코뿐만 아니라 국민은행, KT 이런 경우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정권이 이거는 뭐 지금 정권뿐만 아니라 과거 우리나라 정권들도 다 그렇게 했고 그나마 포스코는 눈치 보느라고 정치권에서 내려보지 않고 그 외부에서 많이 해요. 왜냐하면 금융만 해도 내가 금융 안 되는 사람이 꽤 많거든요. 네. 통신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포항제철 같은 제철 회사는 우리나라에 거의 유일하잖아요. 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가기에는 이제 눈치가 너무 보이는 거예요. 여기 세계적인 경쟁력도 있고 철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경영하는 게 불가능한데 외부의 정치권에서는 철강 아는 사람이 없죠. 이게 이제 통신회사 출신이 많고 뭐 이제 금융 출신이 많으면 자기네 입만에 벗는 정치권에 친한 사람을 이렇게 대통령 측에 입김이 닿는 사람을 내려보내는데 그나마 포스코는 좀 눈치가 보이는 사례이긴 하지만 늘 정치권에서 그래도 그 내부에서도 줄 세우기를 하고 이제 자기네 입맛이 맞는 사람을 회장으로 임명하고 그런데 지난 2016년에 탄핵 와중에 포스코 회장이나 뭐 KT 회장님들이 임기 끝나면 대부분 다 다음에 줄 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퇴임을 하는데
이번에는 연임들이 돼버렸거든요. 공백이 있었으니까. 공백이 있었죠. 청와대가 권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러고 나니까 이제 후임 정권에서 바로 내놔라라는 거고요. 그게 이런 일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 민간기업 CEO라면 경영 실적이 부진하다 뭐 이런 이유가 있으면 보통 사임을 하겠지만 사실 포스코나 이제 KT 같은 경우도 정권이 바뀌면 이제 사임을 해야 되는 것이고 공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사임을 하지 않으면 이상하게도 또 뭐 검찰 수사라든지 이런 수사들이 따라왔기 때문에 아마 조금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좀 알아서 사임하시는 게 몸에 배지 않는 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포스코가 어떤 이제 여당의 자회사나 출자회사도 아닌데 계속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 게 아마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 정부 입김이 굉장히 강한 것이 국민연금의 모습인데 이런 국민연금의 주주권 확대도 지금 이런 모습과 굉장히 좀 같은 맥락에서 좀 같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좀 의문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좀 확대서 보면 연금 사회주의죠. 그 문제가. 그래서 국민연금은 경영을 하려고 투자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영을 위해서 전략적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수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 연금이 비중이 워낙 다른 그 자본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경영을 왔다 갔다 하면 기업 경영이 이제 정치화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 국민연금 뭐 최근에 보도 보셨는지 아셨겠지만 우리나라에서 한 2045년 정도서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네. 그 전에는 2060년 정도에 고갈될 거라고 했는데 2053년이면 고갈된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같은 상태에서 그러면 국민연금의 최대 과제는 지금 투자 수익을 높여서 이 소위 부도 사태를 어떻게 늦출 수 있느냐 또는 막을 수 있냐가 최우선이 돼야지 기업의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그래서 기업의 어떤 정부의 경제 철학을 기업한테 강요하는 수단으로 되는 것은 이 국민연금은 정부의 돈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온 국민이 자기 급여에서 띈 돈하고 기업주가 띈 돈으로 띄어준 돈으로 사실 월급에서 띄어서 마련한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정권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쓰는 거가 부당한데 뭐 이번 정부는 뭐 공공연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오늘 교수님과 포스코 잔혹사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좀 이런 문제가 빨리 좀 종결되어야 될 텐데 언제나 정권마다 반복되는 문제여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